정부가 발표한 군산조선소 대책의 재가동 일정이 빠졌습니다.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의 재가동 일정이 빠지자 조선소 협력업체와 군산 오식도동 주민 그리고 실직 근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오늘 오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창에서 풀베기를 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숨졌습니다. 40대 남성이 어젯밤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괴한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재가동 일정 등 실질적인 조선소 정상화 방안이 빠져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정부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국내 해운사의 선박 발주를 지원해 조선사 수주 물량을 늘리고 협력업체 금융 지원과 근로자 고용, 재취업 지원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 SOC를 확충하고 농기계 건설 산업 육성, 군산 투자 선도지구 지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조선소 지원 방안도 다 준비가 돼 있는 것이고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가동 일정 등 정작 군산조선소 정상화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전북에서 요구해온 선박펀드 지원과 선박금융공사 신설 등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재가동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도 앞으로 재가동을 전제로 정부는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결국 지켜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은 정부 대책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 재가동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빠져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맹이가 빠진 정부 대책에 실망한 협력업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이후 근근히 버텨온 협력업체들은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벼랑 끝에 선 자신들을 외면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현대 측에 피해 보상을 해달라 이거요. 현대 돌아가든 말든 아까 보도 자료 봤지만 안 돌아가도 좋다 이거요. 투자한 금액은 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산자부에서 발표했던 거하고 대동소이해요. 문구만 몇 개 바꿨을 뿐이지 거의 같은 거야. 새벽 인력 시장을 전전하며 군산 조선소 재가동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렸던 협력업체 근로자들 역시 맥이 빠집니다. 아무 대책 없이 조선소를 살리겠다 그러면은 근데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도 안 믿어요 이제. 군산 조선소 근로자에 기대어 생계를 이어온 인근 주민들도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걱정입니다. 군산 조선소가 돌아간다는 뉴스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솔직히 그런 얘기는 없고 현대중공업이 돌아가야지만이 오식도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길 떠나야 될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데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정부 대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의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정부의 군산조선소 대책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 대책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뒤늦게 발표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혀 지역 정서와 동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재가동이 빠진 이번 정부 대책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처럼 무더운 날씨에 야산에서 풀베기를 하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창의 한 야산입니다. 오늘 낮 11시 40분쯤 이곳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54살 김모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 구조대가 응급조치를 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김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현장 도착해서 확인한 바로는 호흡 맥박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하게 된 사건입니다. 김 씨는 이곳 야산 중턱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가 작업했을 당시 순창군의 낮 기온은 30.1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김 씨는 산림조합에서 주관하는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순창에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지만 김 씨를 포함한 10여 명의 근로자들은 새벽 4시 반부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뙤약볕 아래에서 고된 작업을 했지만 얼음조끼 등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장비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얼음조끼 같은 경우에는 효과도 짧고 하다 보니까 작업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급이 안 된다고 하시고요. 산림조합 측은 그러나 얼음물과 응급약품을 충분히 갖췄고 낮 12시에 작업을 끝낼 계획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40대 남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괴한이 어두운 밤에 여성을 뒤쫓는 것 같아서 헛기침을 했는데 그 이후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묻지마 폭행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밤 9시 반쯤 49살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귀가하던 중 전주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갑자기 한 남자의 습격을 받은 겁니다. 괴한이 여성을 뒤쫓는 것으로 보여 자신이 헛기침을 했는데 갑자기 흉기로 찔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에 지나간 사람이 여성의 모습인 걸로 기억을 해요. 나는 기침을 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람이 따라와서 뒤에서 나한테 린치를 했죠. A씨는 이 사고로 등과 팔, 눈 주위에 큰 부상을 입어 50바늘가량을 꿰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묻지마 범죄일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피해 의식 같은 게 있어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자라면 피해 의식에 기인한 폭력행위, 묻지마 폭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 있겠죠. 경찰은 아파트 CCTV 분석 등을 통해 달아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이달 초 전주에서는 한 40대 남자가 모르는 여성에게 유리병을 던지고 뺨을 때렸다가 붙잡혔습니다. 카페 안의 여성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모습이 버릇없어 보였다는 게 범행의 이유였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폭행이 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임대료 인상을 두고 전주시와 임대아파트 사업자인 부영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국 21개 시 군구가 공방에 가세하고 정부가 제도 개선 방침을 밝히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 전 결혼해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는 29살 강대훈 씨. 내 집 마련까지는 10년을 잡고 있습니다.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여력이 될 때 대출 좀 받아가지고 해야겠죠. 근데 빨리는 어렵고 한 10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중산층이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집을 사는 데는 6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이처럼 내 집 마련이 힘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2년 반 전부터 임대아파트에 사는 70대 부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임대료가 한 해마다 법적 상한선인 5%씩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전세 형태 세대는 그때마다 800에서 1,000만 원의 보증금을 올려줘야 했습니다. 힘들죠. 힘드니까 이사를 가져온 거 이제 못 오게 이사를 가져오겠어요. 전주시는 과도한 인상률이라면서 임대사업자인 부영을 형사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까지 요청했습니다. 부영은 상한선을 넘지 않았고 인상 근거도 충분하다면서 여론몰이 행정이라고 항변합니다. 양측의 공방 속에 전국 21개 시군구가 전주시와 뜻을 같이 하면서 논란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단지 기업이 양심과 선처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법적인 강제 사항으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은 법 개정 추진에 나섰고
정부도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사업주가 임의대로 그렇게 과도하게 올릴 수 없도록 그런 제어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역대 정부처럼 새 정부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질의 주택에서 값싸게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여건 조성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북에 본사를 둔 대기업인 하림그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장남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이 있었는지, 또 올품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하림 측은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 단장인 김성주 전 의원이 전북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냈습니다. 국정기획의 큰 틀을 만든 60일 동안 전북 의원들이 국정자문위에 지역 현안의 반영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0일 동안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 단장을 맡은 김성주 전 의원이 전북 현역 의원들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전북 의원들로부터 국정과제에 전북 현안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전혀 받지 못했다며 무관심을 꼬집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도 저에게 전라북도 관련된 사업을 반영하도록 노력해달라든가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하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가 지역공약 TF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희한테 많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런 무관심으로는 남은 예산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새만금과 금융도시 등 현안이 국정과제가 아닌 세부 이행 계획으로 분류돼 국민의당의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부 의지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그리고 국토부 장관, 새만금 개발청장이 전북 출신으로 임명됐다는 거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새만금 사업의 적극적 추진에 대한 아주 의지가 높은 징표로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새만금과 금융도시, 농생명도시 등 전북의 현안 사업 8개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시기나 예산 확보가 빠진 만큼 이를 구체화하려는 전북 정치권의 역할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서남대 구성원과 남원시민 1000여 명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과 교육부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서남대 인수협상자 선정을 미루면서 정상화가 늦어지고 있다며 서남대 인수 안건을 조속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올려 학교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장수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 속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남원이 34도, 무주 33도 등 32도에서 34도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초에 비 소식이 있겠지만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